이재명 정부가 될 것 같네. 경험해봤지? 똘똘한 한 채로 가야지 하고 지방이나 다주택 다 정리하고 이미 똘똘한 한 채로 가고,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거예요. 중급지, 마포, 성동구, 뭐 목동, 강동구까지 이런 분들은 사실 작년부터 갈아타기를 많이 하셨고 많이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 거 추격 매수해서 정부에서 센 보유세 1년에 막 1,500만 원씩 내라고 하고 국토보유세 이런 거 나오고 조정 규제 정책 나와서 한 15% 정도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충분히 이자 내면서 한 3, 4년 버틸 수 있다고 하면 갈아타셔도, 그 정도는 내가 소득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조금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사님,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요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네.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이 상승장에 있는 상황인지 네. 하락을 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이거를 먼저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좀 떨어졌다가 좀 올랐다가 주춤했다가 이제 다시 폭등하나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23년 1월에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하는 중인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올해 대선도 있고 정책적으로 좀 강하게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상승장 속에 조정이 좀 내려가는 게 나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분위기가 이제 부동산이 살아나나, 이미 살아난 지 한 2년 됐어요. 살아나고 정고점을 강남은 다 넘어섰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는 좋다. 분위기 좋다. 많이 오르고 있다. 다만 조금 좀 주춤하고 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그건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장이니까 2017년에서 뭐 21년 사이에 그런 엄청난 불장은 아니라고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에 돈이 굉장히 작아요. 지금 에너지가. 그때는 전 지역이 서울 뭐 강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막 오르는 시장이었으면 지금은 핵심지. 왜냐면 사람이 자신이 없어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정권 바뀌면 강한 규제 나오지 않을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면서 한번 떨어지더라도 계속 올라갈 우상향할 좋은 지역, 새 아파트, 뭐 역세권, 대단지, 그런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그런 것만 올랐는데, 이제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이게 서울 외곽과 경기도로 번져나갈 거냐, 이제 잠잠하던 지역들도 오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앞서가던 강남이나 이런 핵심지들이 한번 주춤하면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 거냐, 그게 지금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핵심지는 좋다. 과천, 뭐 강남, 용산, 송파, 뭐 마포, 뭐 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분당도 뜨겁습니다. 다만 이제 중급지 이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뜨겁진 않다. 최근 그 지방 부동산 미분양도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앞으로 지방 부동산은 좀 힘든 시기를 보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지방 부동산이 그렇게 오랫동안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진행자님. 네. 왜냐하면 한 2년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는데 세종시, 뭐 대구, 부산 좀 기다리자. 인천도 인천은 이제 수도권으로 보시냐 지방으로 보시냐 차이인데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나 이런 뭐 부산도 그렇고 이런 지방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특히 대구, 세종 많이 빠졌거든요. 세종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끝났다. 그리고 서울 집중화 시대고 양극화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가격이 비쌀 때 얘기고요.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오르는 시기가 되면 눈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치킨집이 한 2만 원 하는데 시장 통닭이 한 10,000원에 그러면 10,000원 주고 좋은 거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BBQ가 3만 원으로 올랐어. 그러면은 먹을만 하거든요.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와요. 다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분들,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인데 대구에 사시는 분들, 무주택자인데 세종에 사시는 분들, 무주택자인데 내가 뭐 천안이라든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지금 그 지역의 신축에 교통이 좋은 대단지 아파트들을 되게 저렴하게 해서 좀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가격적으로는 지금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그럼 왜 안 사냐? 그럼 투자자들이 그렇게 싸고 좋으면 너는 왜 안 사냐 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네.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남는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파트 가격이 뭐 4억이다. 네. 근데 지금 전세가가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서 한 2억밖에 안 하는 거야. 1억 5천. 그럼 내 돈 2억을 여기다 지방에 넣느니 사실 경기도권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게 싼 가격인데 이게 나중에 매매가는 막 4억 5천, 5억으로 올랐어요. 근데 전세가가 더 줄어드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규제가 풀리면 투자자들은 움직일 거예요 지방으로. 근데 그 시간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아마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한 2년 전에 다른 웅달책방이라는 채널에서 인천이나 송도 막 이런 거 얘기하다 제가 얘기해드려요. 검단 신도시 네. 막 3억 5천 너무 싸다.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몇 년 네. 걸린다. 입주 물량이 많다. 24년, 25년 되게 많다. 다만 무주택자라면 검단 청라 지금 뭐 24년, 뭐 23년 이때 좋다고 본다. 가격적으로 이때가 쌀 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 검단 신도시 지금 3억 5천짜리가 지금 7억 됐거든요.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방에 다만 이제 지방의 소도시들 있잖아요. 네. 뭐 청주 이하급, 아하. 군 뭐 진주 이런 거. 네. 이런 쪽들은 저라면은 그래도 광역시로 보지 않을까 지금.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언제쯤 좋은 날이 올까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참 잡기 어렵잖아요. 뭐 지역마다 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 수도권이 한번 쉬어가서 뭐 조정이 좀 오고 정권이 바뀌고 갈 수도 있고 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러프하게 보면 저는 3년 안으로 3년 안으로 어쩌면 한 2년 안으로 부산 정도는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뭐 대구 같이 공급 물량 많은 것도 한 2028년 이쯤부터는 꿈틀꿈틀할 거다. 그리고 2029년 30년쯤에는 확실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또 최근 정부에서 공시가 2억 원 이하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막 펼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정부가 이런 걸 왜 할까? 네. 그러니까 안 팔려서 그래요. 네. 2억 이하가 매력이 없잖아요. 네. 이런 거는 상승장 때는 효과가 있는데 하락장 네.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네. 뒤에 나오겠지만 GTX 뭐 뚫리고도 지금 파주 운정 집값 별로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랄까요? 정부가 2억 이하가 지금 너무 떨어지니까 좀 사라. 근데 사람들은 안 사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효과가 없을 거다. 거의 없을 거다. 다만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2억 이하 풀어주고 뭐 취득세 풀어주고 그렇게 좀 올라갈 건데 실효성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거 말고 어떤 대책이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정책이 백약이 무효할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언제 오르냐의 문제일 뿐이지 공급 부족이 심화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풀지 못할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지방 부동산 살리기에 포커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지방 부동산은 간단합니다. 그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고 뭐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을 늘려주거나 가장 좋은 거는 미분양난 지방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뭐 5년 동안 양도세를 뭐 깎아주겠다 이런 특단의 대책이 나오면은 그땐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사님이 보시기에 약간 지방에 여기는 상승세를 곧 있으면 탈 것 같다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게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분들 주식도 그렇지만 이렇게 단타로 네. 나는 이게 뭐 일주일 뒤에 여기 뭐 차트를 봤을 때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이걸 맞추는 단타 투자가 있고 나는 이 기업이 뭐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뭐 테슬라라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를 이런 요인이 있어 가치 투자자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입지 분석, 지역 분석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저는 이런 거죠. 관점이 저도 그런 걸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지금 세종시는 공급 물량이 없고 정부에서 뭐 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뭐 이게 특정 동으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 말고 여기가 지금 가격 대비 싸다 이런 걸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기적인 거를 보고 저는 투자를 권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울산이라든가 저기 전주라든가 이렇게 지방 소도시들 보면 갭 투자하기 좋고 뭐 심지어
아파트 사면 전세가가 더 높아서 2천만 원 돈 버는 그런 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승장 오면 거기도 돈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위험성이 되게 커서 저는 그런 거는 이제 배제하는 투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 지방이 어디가 좋냐라고 네. 물어보시면 다주택 투자로는 저는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다. 무주택자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많다. 부산, 울산, 대구, 세종, 뭐 아니면 뭐 천안 다 좋다. 근데 이제 지금 투자자의 질문인 거잖아요. 네. 내가 거기 실거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네. 한 채 뭐 집이 이제 또 살려는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리스크가 있고 정부에서 좋은 당근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취득세를 깎아줘라. 임대사업자한테 뭔가 혜택을 줘라. 나중에 내가 미분양 난 거 팔 때 양도소득세 한 푼도 받지 말아라. 그런 좋은 정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들어가는 게 그런 입지 분석 전문가 혹은 지역 막 지방 다주택 투자자 전문가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야 여기 지금 싸가지고 지금 플러스 P로 2천 벌고 한 1년 있다가 이거 세금 50% 내고 팔아도 한 2천 남는다. 경매로 이거 50% 싸게 후려쳐서 사면 지금 바로 팔아도 세금 50% 내고도 한 1,000만 원 남는다. 이게 그런 관점이거든요. 네. 저는 그걸 권하지 않아요. 아. 하면 안 된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도 그렇고 그런 거 하면은 또 못 번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주식이랑 똑같아요. 비트코인 뒤에 얘기하겠지만 네. 지금 1억 5천인데 이거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억 7천 갈 거니까 이게 뭐 이평선이 어떻고 뭐가 나왔을까 지금 이거를 맞출 수 있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맞출 수 있는 분이 유튜브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방에 저는 투자자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매력적인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일반 대중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계속 금리 인하 기조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7월부터는 3단계 DSR 규제가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심리적으로 충격이 있긴 할 텐데요. 요게 요즘 은행들에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복덕방에 이렇게 막 뭘 돌려요. 찌라시 같은 거를 문자도 보내고 DSR 3단계 돼도 생각보다 대출 많이 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출 많이 받으세요. 네. 왜냐면 은행은 영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연봉이 1억이면은 DSR 2단계보다 한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대출액이 줄거든요. 네.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들은 1,000만 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줄어드는 폭이. 다만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7월이잖아요. 그럼 아마 대선 끝나고 이제 새로운 정부에 민주당 정부가 이기면 규제가 좀 나올 것 같고 네. 지금 국민의힘 쪽이 근데 승리 가능성이 높진 않아서 네. 규제랑 어떤 또 엄포 정책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랑 좀 겹쳐지면 그래도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카프카님하고 올해 초에 인터뷰할 네.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상저하고 상반기에 집값이 좀 주춤하고 하반기에 오를 거라는 예측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때 저는 카프카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올해 1월 달에 나는 상고하죠 혹은 상고하 중을 본다. 오히려 상반기에 대출을 풀면서 지금 대출 규제가 약해졌기 때문에 네. 좀 오르고 이거를 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여름 가을쯤에 좀 정부에서 좀 누르는 정책이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가격은 그렇게 제 예측대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요 3단계 DSR하고 발 맞춰서 한번 좀 이제 규제하는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상반기만큼의 상승세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이제 규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상승장이라는 거는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중간 조정이 있으면 네.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조정이 올 수는 있다. 네. 하지만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폭락의 네. 가능성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규제로 막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나 세계 미국에서 이렇게 달러를 막 찍어내고 네. 우리나라 원화를 찍어내고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네. 돈은 막 찍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 살려야 된다고. 금리도 낮출 예정이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좋은 지역의 공급은 없어요.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자꾸 네.
뭔가 다주택자가 투자를 해서 나빠서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없다. 근데 그 올라간 집값을 낼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비율을 바꿔보면 저는 에르메스나 샤넬백이 그렇게 비싸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원가를 보면 막 50만 원 한대요. 뭐 이탈리아에서 중국 공장에서 만든대요, 중국인들이. 근데 이거 샤넬 딱 붙이면 이제 막 1,000만 원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야 분양 원가가 이게 말이 되냐 공사비 맞는데 그거를 낼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지불하기를 원하면 그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니 강남에 어떻게 50억짜리 60억짜리 아파트를 사냐. 네.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소수의 계층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영향 때문에 나는 강남에 60억짜리 못 사지만 마포에 20억짜리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되려면 나는 그 아파트를 사면 돈을 못 벌 것 같아. 앞으로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아. 강남도 집값이 우하향할 것 같아. 나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와야 되고 인구가 감소할 거다가 아니라 감소해서 경제 GDP가 뚝뚝뚝 떨어진다. 막 2만 달러, 15,000달러. 아니면 우리나라 저기 대만하고 전쟁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될 거다. 이런 네. 확실한 시그널이 있어야 그분들이 난 연봉이 한 20억 돼요, 15억 돼요, 의사예요. 네. 근데 강남에 집을 사지 않고 난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될 거죠. 한국에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잡을 뿐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집값은 우상향할 거다. 적어도 서울 수도권은. 다만 이게 진행자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저는 좀 주춤할 가능성을 조금 더 봐요. 다만 폭락은 어렵다. 폭락은 어렵다. 나올 수도 있죠. 엄청나게 강한 정책이 나오고 미국의 관세 전쟁이 막 심각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정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더 중요해요. 네. 얘네가 잘 풀어나가냐 안 풀어나가냐. 하지만 결국에는 이 두 국가가 전쟁할 거 아닌 이상은 네. 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의 우상향은 정해진 미래다. 아. 다만 그럼 내가 지금 이미 집값이 전고점 뚫고 올라간 강남을 영끌해서 살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마포를 살 거냐, 아니면 전고점 대비 20-30% 떨어진 경기도를 살 거냐에서 저는 그래도 뭐 수입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제 올라간 거 추격 매수는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돈 많이 버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네. 그런 분은 강남 사면 무조건 이겨요. 네. 근데 이 연봉이 내가 그 정도가 아닌데 영끌 막 7, 8억, 10억 대출 네. 받으려서 사시려는 분들은 차기 정부에서 강한 규제 정책이 나오거나 세계 경제가 한번 흔들릴 때 네. 그때 못 버티고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경매 넘어가는 아파트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연체율 이런 게. 이게 2, 3년 전에 영끌하셨다가 못 버티는 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 요 고비만 넘기면 큰 돈을 벌 게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네. 내가 지금 마포에 내가 돈이 한 5억인데 그때 한 15억짜리를 네. 한 7, 8억 대출 영끌해서 샀어. 신용대출 다 하고. 네. 근데 이분들이 뭐 직장 상황이 내가 뭐 어려워졌다거나 애기 낳아서 힘들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너무 고금리로 빌려서 힘들어졌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분들이 못 버티는 분이 가끔 나와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한 3년만 버티면 큰 돈을 벌게 거의 정해진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비싼 거 욕심내지 마시고 네. 내 수준에 맞는 거 사셔도 서울 수도권 사셔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다. 서울 외곽으로 번질 거고요. 결국에는 네. 경기도로 번질 겁니다.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 시즌 2, 노무현 정부 시즌 3가 올 거예요. 네. 다만 과정이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아. 정부가 되느냐에 따라 규제로 가느냐, 시장 친화로 가느냐. 하지만 정해진 미래다. 근데 6월 초에 저희가 이제 대선 하잖아요. 네. 그럼 대선 후에 이제 투자 시점으로 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이제 슬슬 투자를 먼저 생각을 해 놔야 되는지. 자산가 분들은요. 네. 강남 보시는 분들은 이미 끝났어요. 아. 이미 올해 초에 끝냈습니다. 작년 말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특히 오세훈 시장님께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좀 이상한 짓을 하실 때 네. 그때 이재명 정부가 될 것 같네. 그러면은
경험해봤지? 똘똘한 한 채로 가야지 하고 지방이나 아니면 다주택 다 정리하고 이미 똘똘한 한 채로 가고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급지 뭐 마포, 성동구 아니면은 뭐 목동 이런 쪽 보시는 분들, 뭐 강동구까지 이런 분들은 사실 작년부터 갈아타기를 많이 하셨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생각한다고 하면 좀 고민해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 거 추격 매수해서 정부에서 센 막 보유세 1년에 막 1,500만 원씩 내라고 하고 국토 보유세 이런 거 나오고 조정 규제 정책 나와서 한 15% 정도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충분히 이자 내면서 한 3, 4년 버틸 수 있다고 하면 갈아타시고 많이 버실 겁니다. 그 정도는 내가 소득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조금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이제 약간 서울권은 이제 자금이 많을 때만 생각하고 그 외 지역은 이제 본인 자금이 좀 덜 할 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모두가 원하는 서울의 네. 핵심지는 사실 지금 9억으로도 못 사요. 네. 시청자분들 보세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2호선 라인이나 9호선이나 지하철 역세권 핵심역에 뭐 강남 가깝고 뭐 저기 시청 출퇴근하고 여의도 가까운 데 사야 된다며. 근데 나홀로는 또 안 돼. 아파트가 그래도 한 300세대는 넘어야지. 역에서 뭐 한 15분 이내는 돼야지. 그리고 신축이면 좋겠어. 그러면은 네이버 부동산 키시면 12억도 안 나와요. 24평이. 15억, 33평은 12억에 그런 조건이 안 나옵니다. 서울 외곽으로 가야 뭐 한 9억 이하. 아니 조금 더 연식이 되면 이제 6억대도 있긴 하죠. 저기 방화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 북쪽의 끝이라든가. 근데 또 서울 서북 쪽은 안 돼. 동남 쪽으로 해야 돼. 막 이런 거 이제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그런 컨디션의 아파트는 지금 경기도에 가야 있어요. 경기도에. 서울에는 돈을 많이 줘야 돼. 최소 12억 이상. 근데 우리나라 평균 자산이 3억 정도가 안 돼요. 그 전체 연령을 봤을 때. 그럼 12억짜리도 굉장히 큰 금액을 보시는 중상층이거든요. 근데 맨날 여기 나와가지고 뭐 강남 오른다, 송파구 오른다, 뭐 얘기하면 어차피 못 살 거잖아요. 지금 둔촌주공 28억짜리 어떻게 사요? 지금 5천만 원도 없는데 1억 모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1억으로 사기 좋은 아파트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얘기는. 공동에 20억짜리 아파트 좋죠. 돈 있으면 사세요. 돈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그 정도 돈이 있는 분들은 지금 제 방송을 안 봐요. 그분들은 10억 있어요? 여기 사세요. 15억 있어요? 여기 사세요. 20억 있어요? 지금 한남 뉴타운 2구역 가가지고 프리미엄이 얼만데 사시고 한 12억 있으세요? 노량진 몇 구역 가세요. 8억 있으세요? 부가현 2구역 3구역 보세요. 5억 있으세요? 저기 거여마천도 올라서 어렵고 지금은 뭐 여기 이런 재개발 재건축 방송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모르진 않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전문가분들이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그냥 나 한 5천에서 1억 뭐 2억 모았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아파트 사본 적도 없어요. 아니면 옛날에 샀는데 좀 갈아타 볼까 고민 중이에요. 이런 분들은 무리하지 말고 내 자금에 맞춰서 뭐 한 3억에서 5억 정도 요 정도 대출 받는 이 정도로 가셔라. 그래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 다만 강남보다 늦게 오를 뿐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럼 대선 이후는 이제 그 전에 있던 문재인 정부랑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보면 될까요? 한 80% 확률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 확률은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민주당의 정통 라인이 아니세요. 약간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는 그런 어떤 참모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어떤 뭐랄까 연구소, 협회 그쪽 분들이 포진되어 있긴 하시지만 후보님께서 그쪽 정통이 아니셔서 또 요즘에 보면은 저 뭐랄까 보수 쪽에서 좋아할 만한 시장 친화적인 발언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당에서 나오는 입법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때 또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그때 이렇게 규제로만 했더니 안 되더라 해서 좀 다르게 갈 가능성도 있기는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높지는 않다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일시적 1가구 2주택 국토보유세나 어떤 이런 세금적인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걸로 다 세팅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쪽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지자들도 원하는 게 시원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값 강제로 부양한 거 잡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지지자분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